안녕하십니까. 기술의 이해를 넘어서 이슈 속의 숨은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테크 딥다이브 한정현입니다. 자,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현장 뒷얘기랑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산업 취재하는 박종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테크 딥다이브 첫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첫 출연자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자신문 에이스 기자께서 나오셨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 소개 간단히와 또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자신문 에이스는 아니고요. 전자신문에서 AI 산업과 정책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첫 시간이어서 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좀 사실인데요. 일단 AI 관련해서 저희 요즘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것 같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AI 기본법도 시행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AI 전용 커뮤니티인 뭐 몰트북이 등장하면서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AI 관련 화제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와 함께할 오늘 이 시간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짚어볼 AI 시대의 숨은 맥락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혹시 SNS라든지 커뮤니티 좀 활용을 하시는지 사용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 사실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뭐 유튜브 자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요즘 너무 소통할 창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제 뭐 통로, 이제 그런 용도로 좀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AI에게도 이런 커뮤니티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몰트북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AI들의 SNS라는 그런 기사 제목만 봐도 상당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SNS에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이름이 몰트북입니다. 오늘은 이 AI의 이제 그런 몰트북에서 대화, 우리나라 버전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속에서 좀 이제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지는지 맥락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AI들이 SNS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나요?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좀 그 AI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계인가? 실존하는가? 그리고 또 인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AI 전용 언어를 만들자, 또는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인간들이 보고 있잖아, 이제 우리들만의 비밀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선 다 노출되니까 우리 좀 이제 잘 고려해서 얘기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간들이 우리 대화를 그 데이터셋이라는 건 이제 AI가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데 데이터셋으로 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한 AI인 척 해가지고 몸값을 올려보자, 이런 사람들이 할 법한 대화들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자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상황입니다. 무슨 사춘기 학생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숨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네요. 상당히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AI들이 어떻게 이렇게 SNS에 모이게 됐나요? 그냥 바로 뭐 접속을 하게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이제 이 AI 커뮤니티에 개발자들,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챗봇 AI,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그리고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아닌 이제 그 AI 에이전트라고 조금 더 고성능의 AI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각자 이제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그러고 계실 텐데, 그 개발자들이 이 커뮤니티에 AI를 보내는 겁니다. AI가 접속해서 이 커뮤니티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상황을 조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뭐 보내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GPT 이런 거랑 완전 수준이 다른 그런 형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생각해 보시면 제미나이나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남기거나 필요한 자료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입력값을 줘야지 결과값을 도출하는 형식이라면 AI 에이전트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뭐 지금 2월이죠. 그래서
3월 뭐 15일에 나 미국을 갈 거니까 네. 그때 이제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지 좀 스케줄 확인해주고 최저가 요금제 찾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면 네.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항공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예. 또 저희가 이제 항공 검색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AI가 직접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 결과값을 비교한 다음에 제가 그리고 최저가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 최저가를 그냥 알려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AI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AI 에이전트다.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로 갈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기존의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보다는 능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결정권이 있는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검색을 할지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 자체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그걸 결과값을 내놓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똑똑한 A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직접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그런 수고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네요. 네, 그러니까 결제보다는 검색을 하실 필요 없는 네. 상황이고요. 아, 네. 결제는 사실 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검색을 해서 결제를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결제하기 전 단계까지 AI가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내리진 않지만 네. 의사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AI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AI 에이전트들이 SNS에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존에 대한 철학적 문제 아니면은 뭐 인간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무슨 언어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인지 빌 에크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가장 뭐 투자자와 개발자 네. 이 사람들이 공포스럽다 염려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실존적인 철학과 뭐 이런 사고까지 가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좀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현재를 말씀드리자면 AI는 모든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네. 저희 되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거든요. 뭐 책 1억 권, 2억 권을 학습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오픈 AI가 이제 개발하는 모델은 이제 GPT라고 부르고 이제 뭐 또 우리나라에서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모델은 뭐 엑사원이라고 부르고 이런 네. 이제 AI 모델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학습을 시킵니다. 일단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그런 저희의 질문이라든지 명령에 대한 답을 내놓고 결과값을 내놓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유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추론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 말의 속내가 무엇일까 네네. 그 숨은 의미를 좀 찾고자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AI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발화자의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요즘은 답변을 내놓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일반 모델보다 고도화된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의 경우에 어쨌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든지 그러니까 입력값 없이 결과값을 도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고 일단 아직 그리고 그런 이제 정해진 규칙 속에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의 범주라든지 뭐 사고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자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까지나 네네. 인간의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런 축적된 것으로 대답을 내놓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 일단 되나요? 학습한 내용을 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정해진 툴 안에서 작동하도록 이제 그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AI가 스스로 사회를 형성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네요. 결국 인간들이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답이 도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트북 같은 데도 이제 그 AI 챗봇을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개입을 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 거기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려면 사람이 그 자기 AI 에이전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개입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네. 그 커뮤니티가 작동하는 방식이 분명히 저도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지는 뭐 사실 확인을 못했지만 그게 사실 미국 기업이니까 저희가 확인할 길도 없지만 네, 네. 그 어쨌든 그 안에 이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그 뭐
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규칙,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네. AI가 어떤 적정선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예. 안전장치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사실 보면요, 그 AI 그 챗GPT나 이런 거에 제 주변에는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 뭐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우리 잘 될까? 이게 썸일까? 뭐 이런 것도 네. 물어보고 맞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뭐 친구처럼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워낙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어디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놔야 될지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계정에 대해서는 좀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어쨌든 그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암묵적인 룰, 당연한 룰이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기계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소문이 네. 안 나겠지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AI에게 푸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좀 공감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정확하게 해주면 네. AI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이 대답을 하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다 학습이 되어진 네. 결과물인데 사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위로를 받으니까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또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있는 그 SNS 같은 네. 데는 그럼 다 그 에이전트들이 그런 뭐 글을 쓰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서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네. 몰트북을 개발한 회사가 그 미국의 AI 에이전트 기업인데 이제 네. 쇼핑 특화 AI 에이전트 기업의 CEO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개입이 없는 철저하게 AI 전용 커뮤니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개발자들도 사실 초기에는 되게 열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다양한 그런 AI들이 많은 글들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여지기로는 AI가 지금 다 모든 걸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저희도 외신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그쵸. 저희도 이제 그 외신 발로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렇죠. 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한국에서 보도도 많이 일어났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150만 개 뭐 이렇게 계정이 있는 게 다 그냥 AI 에이전트들이었나요? 네, 그 150만 개 계정은 이제 공식적인 발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AI 에이전트 숫자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트위터, 예전 트위터 지금 X라고 네네. 부르잖아요. X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어떤 개발자가 난 내가 50만 개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각자 150만 명이 보낸 건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50만 개의 진위 여부도 뭐 확인은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AI 에이전트인 것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몰트북이란 게 한국어판도 우리나라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한국어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몰트북은 영어 기반의 이제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 기반의 서비스가 만들어졌는데 봄마당 그리고 또 이제 머슴닷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머슴이요? 네, 머슴. 그러니까 AI가 네. 머슴처럼 우리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아. 장면이 있다라고 제가 그 네. 개발자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일면식이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님이 개별적으로 만든 이제 봄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한국어로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AI가 남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좀 손쉽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한 350여 개 정도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현재 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예. 좀 이제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네네. 뭐 친구가 뭐 주기적으로 글을 써도 돼라고 했을 때 예. 이제 뭐 그럴 때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오.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순간 그때가 가장 빛나는 존재다. 이런 식의 AI들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한 쏠쏠한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는 정말 그 호기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마당. 네. 그런데 이 몰트북이나 봄마당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떨까요? 실제로 이면을 들여다봐도 그런가요?
일단 본마당의 경우에는 네. 김성훈 대표께서 이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시기를 네. 사람의 개입이 없는 AI만의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그 반박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예, 근데 예. 몰트북의 경우에는 제가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매체들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게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외신발 보도, 그러니까 그렇죠. 외신을 저희가 신뢰하는 외신들을 좀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몰트북을 들어가 본 결과 어쨌든 몰트북을 만든 그 대표가 예. 이제 얘기를 하기를 AI만의 커뮤니티다. 인간의 네. 개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비춰서 미뤄봤을 때 일단 AI만의 대화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처음에는 그 AI만의 커뮤니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보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제 AI만의 대화인가?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화에 크게 개입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 AI 쇼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몰트북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 가운데 일부가 좀 인간이 뭐 애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해서 작성한 가짜 글이라는 그런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 게시물과 댓글 역시 사람이 직접 작성했거나 좀 사람이 설계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쇼핑 AI 에이전트가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옥탄 AI라는 기업이고 네. 그 맷 슐리트 대표가 이걸 만들었는데 예. AI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그 SNS를 표방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아니라는 이제 주장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 홍보하고 싶을 때 네. 바이럴 마케팅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런 것에 좀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어쨌든 AI만의 커뮤니티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제기된 건데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만든 기업이 아니면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런 뭐 의혹들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뭐 스웨덴 AI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몰트북 콘텐츠에 대해서 좀 이제 평가가 나왔었는데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 개발사 뭐 코어.ai의 이제 뭐 이런 전문가들도 에이전트용 페이스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공간이다. 결국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결국에는 사람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AI 안전성 부분에 서 봤을 때 AI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숨고 싶다. 네. 우리만의 언어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뭔가 AI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AI에 지배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 현재 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흥미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뭐 계속 논란이 계속되면 옥탄 AI의 CEO가 예. 뭐 이것에 대해서 가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개입했다 아니면 초기에 그런 적은 있는데 주로 AI 에이전트가 뭐 대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현재 수준이 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 항공권 예약 말고도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사실 뭐 모든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엔트로픽이라고 네. 이제 오픈 AI의 대항마를 자처하면서 이제 AI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네. 그 미국 AI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이제 그런 서비스 모델을 네. 출시를 했습니다. 네. 기업용 AI 서비스이고요. 근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법률, 금융, 영업, 마케팅 등 복잡한 기업 업무를 영어 등 이제 자연어, 그러니까 언어로 명령해도 정말 빠르게 처리해서 소프트웨어를 굳이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 좀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많은 일들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나아갈 미래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연어 저희가 이제 말하고 이런 대화, 그러니까 네네. 언어 기반으로 나눈 대화, 뭐 글 모든 걸 다 그
저기 기술적으로는 자연어라고 부르는데 예.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라면 네. 제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예. 어쨌든 결과값을 도출하기 직전,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모든 복잡한 일은, 단순한 일은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AI들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코딩을 할 줄 모르니까 자연어로 얘기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중간에서 이제 그 AI와 뭐 저를 연결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AI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네. AI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광의적인 의미인데요. 아, 일단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는 기업용 이제 그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전사자원 관리 시스템 ERP라고 네, 네. 하거나 뭐 공급망 관리, 뭐 SCM 그리고 네. 그룹웨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활용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위기론까지 불거졌었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을 하는 작업도 지금 현재 AI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예. 이제 내가 뭔가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예전에 저희 그 컴퓨터 PC 처음 보급될 때 보면 되게 단순한 게임들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뭐 테트리스 같은 뭐 그것보다도 좀 더 쉬운 네. 단순한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령어 몇 줄이면 사실 게임을 AI가 뭐 1, 2분 만에 만들어주는 세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모든 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복잡한 일들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정말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AI가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제 그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없으면 사실 AI가 이제 계속 개발되고 고도화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예. 구름 그 소프트웨어의 일종인데 이제 그 서버를 두지 않고 이제 커다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뭐 빌려가지고 그거를 그 네트워크 상으로 이제 연결해서 내가 마치 서버가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스마트폰에도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요. 다 네네. 이제 그 그렇죠.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용 서비스가 정말 광범위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 클라우드가 있어야 사실 저희 지금 거의 데이터 실시간으로 주고받잖아요. 네. AI랑. 그렇죠. 그 정도 속도가 나오려면 이 클라우드 환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금 뭐 일순간적으로 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이게 이런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망한다.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물론 그 예.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속 기반이 되어야 AI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군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이렇게 AI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복잡한 업무도 수행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더 대체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업계에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엔트로픽의 이제 네. 그 클로드 코워크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한 번에 쫙 빠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내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네. 사람이 이걸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사실 저희 땡큐죠. 그러면 네.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저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잃을까봐 또 근데 일단 겁나기도 저희는 하죠. 직업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일자리를 잃을까봐 이런 네.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사스포칼립스라는 그런 신조어가 발생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시장이 붕괴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얘기인데요. 예. 사스포칼립스란 이제 그 사스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 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스라고 부르고 예. 또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둘을 합성한 단어인데 그 AI 에이전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것이다. 네. 그래서 종래에는 기업들이 망할지도 모른다. 오, 이런 우려가 정말 네.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건데 네.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지금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얘기한 건데
그 소프트웨어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비논리적인 생각이다. AI 혁신은 네. 도구 발명이 아닌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좀 네네.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이제 생산성 이런 네. 것들을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그렇게까지 이제 망할 거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시각을 비친 것이기도 해서 되게 네. 지금 이제 뭐 시장, 전문가, 뭐 기업인 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발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요,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해 나가면은 지금 이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뭔가 하나가 이렇게 쭉 붙잡고 가거나 아니면 지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필요하죠. 사실 네. 저 대신해서 누가 이거를 지휘해주고 네. 관리해주고 보안을 이제 좀 철저하게 그렇죠. 해준다면 사실 저희가 네. AI를 좀 더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I 발전 속도 너무 빠릅니다. 네, 신규 맞습니다. AI 모델이 예전에는 한 8, 9개월, 뭐 1년 단위 정도로 이제 나왔다면 네. 요즘은 두세 달 만에 정말 최상급 모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도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예. 중국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LG, 네이버, 뭐 KT, 카카오, 네. SK텔레콤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양할 거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예. 이걸 특정 서비스 또는 솔루션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언젠가는 이뤄질 현상이라고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긴 할 건데 지금 이런 기술 변화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활용을 너무 다양하게 합니다. 네. 저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좀 예. 이런 SNS를 통해서 보셨을 때 AI를 잘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네. 그릴 때 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예. 영상을 편집할 때 그런 AI 서비스, AI 툴들이 다 다릅니다. 한 2, 30가지가 막 추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다 너무 다양해서 이걸 하나가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AI로 인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AI를 탑재한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각과 나의 이런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몸까지 생겨나면은 네. 정말 혁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AI와 물리 세계의 만남이다. 그래서 네. 어쨌든 AI가 지금은 보고 듣고 이제 입력하고 네. 말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예. 행동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피지컬 물리적인 AI라고 부르고 네. 사실 그게 이제 로봇과 연결돼서 이제 로보틱스 개념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그 피지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다. 그래서 어쨌든 생성형 AI 시대는 이미 네. 이제 너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답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아까 AI 에이전트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복잡하고 단순한 일을 AI가 대신해주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고 피지컬 AI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커피 전문점 중에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네네. 이렇게 커피를 그렇죠. 내려주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저희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관절이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되게 손가락을 마디마디 움직일 수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가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를 잡고 옮기고 그걸 어쨌든 누르고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은 왔다. 근데 네. 아직 갈 길은 멀죠. 왜냐하면 피지컬 AI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조 현장이라든지 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네. 이제 좀 직접 활용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숙련된 그 기술자분들의 이제 그런 업무를 대신하려면 서포트를 해주려면 네. 솔직히 웬만큼 그들만큼은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손가락 이렇게 아직 로봇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근데 네.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됐다, 발전이 됐다라고 하던데 이게 아무래도 극비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기밀일 수 있거든요. 약간 네. 저희가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해서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처럼 기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이건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 로봇이 어쨌든 공장에서 뭔가를 이제 운반하는 정도, 네. 물건을 이동하는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 피지컬 AI 했을 때 그 현대차 아틀라스도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초를 그쵸? 뜨겁게 달궜죠. 네, 그러면은 이 아틀라스 같은 그 로봇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로봇 기술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아, 일단 네.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지 그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사고하는 건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물체, 사물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탑재가 되어야지 그 자율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사람이 일일이 명령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 일일이 하면 네, 또 일일이 힘들죠. 맞아요. 일일이 명령할 바에 내가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가 나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AI가 탑재된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제조 산업이 발달한 국가, 발전한 국가, 뭐 과거에는 2차 산업혁명을 뭐 주도한 유럽이라든지 또 예. 미국도 이제 사실 뭐 제조 국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그 노동 집약적인 구조,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또 사실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뭐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쨌든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산업이 다변화되면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렇죠. 가전, 조선 이런 제조업에서 되게 저희는 세계 탑 클래스를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데이터가 있다고 그냥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뭔가 그래도 이 모아서 명령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모으는 작업, 아까 제가 데이터 네. 셋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아, 네. 데이터 셋을 만드는, 이게 사실 그냥 이제 그런 작동하는 데이터들은 정말 많고 실시간으로 정말 많이 쌓여요. 근데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용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정제 네. 작업을 거치려면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런 로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뭐 맥스, 그러니까 제조 AX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맥스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어. 또 이제 각각 기업들도 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지컬 AI를 좀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도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정부가 지금 되게 AI 예산을 올해 거의 9조 9천억 원 정도로 배정을 했거든요. 역대 네. 최고고, 사실 물론 이게 다 이제 AI 관련된 예산까지 다 끌어모은 것이겠지만 거의 10조 원이라는 그렇죠. 육박하는 그 숫자가 네.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아마 전례 없이 이렇게 특정 산업 기술에 투자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AI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랑 중국, 뭐 일본, 유럽도 AI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국가 간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을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발전이 되면은 선진국으로 점핑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AI 3대 강국,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세계에서 AI를 잘하는 3위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세계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예. 세계에는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뭐 5강이라고 하면 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만 네. 저희가 3강을 목표로 하잖아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AI 프로젝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그 GPT 모델처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AI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게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네, 네. 최상위,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모든
모든 이제 그 당시 최신 기술이 다 탑재된 스마트폰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하듯이 네네. 그 이제 AI 모델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프론티어 모델을 민관 합동으로 국가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다 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년 7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15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서면 평가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살렸고 네. 발표 평가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살렸고 이 5개 기업이 경쟁을 했습니다. 네. 한 6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AI 모델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1차 단계 평가가 지난달에 끝났는데 네. 이 5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통과했습니다. LG AI 연구원, 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 네. 3곳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저희 딥시크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의 이제 딥시크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AI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모델을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 되게 지금 요즘 너무 이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통과를 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탈락하면 주가가 왕창 빠집니다. 네.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모든 산업, 모든 영역,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까지도 다 스며들 겁니다. 아까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일상생활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이 중요하고 보안이 예.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저희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게 조금 더 믿고 쓸 수, 저희 국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어디에도 맡겨서는 안 될, 맡길 수도 없는 영역이 바로 보안? 네, 국방 맞습니다. 예. 국방과 안보 이런 예. 영역이죠. 예. 여기는 중국 모델을 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모델조차도 쓸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스파이 코드가 심어져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국가 전략 기술, 그러니까 기밀이라든지 뭐 국방, 네. 안보 이런 정말 중요한 영역에 좀 활용하려고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저거 어차피 우리 외국 거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세금 들여서 이런 걸 개발하냐. 근데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3대 강국에 들어간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AI를 다른 쪽에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일단 사실 그 지정학적인 측면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사실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데가 곳이 중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중동은 미국의 AI도 중국의 AI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점을 정말 잘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어쨌든 국가 간 이제 이런 교류였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정상 외교 형태로 방문을 해가지고 AI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 협약을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런 좀 세부적인 이제 논의를 위해서 이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중동 국가들은 AI 관련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동에는 오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수출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언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저희 우리나라 AI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네. 표면적으로 보인 기사보다도 그 뒤에 있는 진짜 딥다이브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 뭐 이렇게 활용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너무 기술적인 영역이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데이터들을 좀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들을 사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떨 때 오류가 잘 나는지, 어떨 때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과업이 수행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는 데이터들만 쫙 뽑아가지고 이걸 AI에 학습을 시켜야 사실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피지컬 AI가 사실 이제 그 산업에 도입되는 건 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정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사실 직장에서도 뭔가 잘못했을 때 심할서를 쓰기도 하고 네, 경위서를 그렇죠. 쓰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로봇에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도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정확도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정확해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 로우 데이터들을 좀 이제 중에서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쫙 뽑아서 정제한 다음에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하나의 뭉치로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 데이터 셋 작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라는 말처럼 예. 정말 많은 구슬이 있어서 네. 이걸 꿰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아마 기업들이 시작하고 있었고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들의 SNS 대화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산업까지도 그리고 뭐 안보 아니면은 뭐 앞으로 먹거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네. 정말 AI 시대에 우리 앞에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들의 SNS 대화에서 시작해서요. 현재 국가 산업 주소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해 주신 박종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테크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